각자 이제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할 건데 제일 편한 게 나와의 채팅이죠. 카톡에서. 그래서 카카오톡을 들어가서 자, 여기 사람 모양을 눌러서 맨 위에 나의 프로필을 눌러서 자, 나와의 채팅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만 볼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을 한번 터치를 콕 하게 되면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N자는 뭐냐면요. 네이버예요. 네이버에 다양한 검색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N자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천안 맛집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검색어가 뜨네요.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물어봐요. 통합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미지로 볼 건지. 그런데 이미지로 선택을 해야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자, 여기 삼겹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겹살 이미지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이렇게 주소와 글씨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전송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검색 결과와 함께 이미지가 하나 뜨는데 여기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러면 이게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하단을 눌러주게 되면 얘가 블로그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로 직접 가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내가 키패드에서만 네이버 검색을 해서도 이렇게 블로그를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올려놓은 블로그를요. 제가 이렇게 아까 네이버 키패드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이버 스마트폰은요. 굉장히 매력 있는 키패드예요. 원래는 네이버에서 이 키패드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전 단계로 가려면 자, 다시 한번 이전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이전, 다시 나와의 채팅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키패드를 부르려면 아래쪽 하단을 콕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네이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날씨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날씨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한번 얘가 물어봅니다. 내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 내 위치를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잡아줘요. 얘를 만약에 건너뛰게 되면요. 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정보 사용을 위해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클릭. 이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시면 항상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셔야만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나갈게요. 자,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네이버를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날씨. 자, 터치를 했어요. 잠시만요. 돋보기를 누를게요. 돋보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를 눌러서 볼 수도 있고 통합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어는 무궁무진하잖아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꼭 검색해서 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화면에서 키패드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 아래쪽에 이런 자판 모양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X를 눌러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콘 모양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 두 번째 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모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이모지를 선택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건너뛸게요. 네. 자, 세 번째 한번 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이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보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모티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귀엽게 얘를 보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얘를 콕 눌러서 전송만 해주면 이렇게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이모티콘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들 수 없냐? 아니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거. 자, X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거 아이콘을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마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글자 있죠.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각자 원하시는 그 이모티콘을 한번 넣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V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할게요. 자, 그리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전 버튼 눌러서. 그럼 제가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또 전송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을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거를 눌러서 마이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만든 이런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어요. 전송. 뭐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넣어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기능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껏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또 저렇게도 넣어봐서 예쁜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아까 자동으로 해놨더니 자꾸 얘가 사라지네요. 자, 다시요. 키패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얘는 보면은요, 지금 문구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급할 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문구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에서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문구 추가하기, 더하기 버튼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 보내고자 하는 문구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조금 더 긴 문구를 넣으실 때는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오른쪽 위에 편집 버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로 3선이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대부분 얘를 꾹 눌러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문구를 이렇게 맨 위에다가 놓으시면 찾기가 훨씬 더 편하시죠? 이렇게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전 버튼 눌러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하단을 터치, 그리고 네 번째였죠. 자, 네 번째를 눌러서 지금 바쁘기 때문에 얘를 콕 눌러서 저는 전송만 하면 되죠. 지금은 문장이 짧아서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긴 문장이면 문장일수록 굉장히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는 또 뭔지 한번 잠깐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하,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글씨를 잘못 썼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거나 했을 때는 얘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면이 자꾸 보인다라고 하면 왼쪽 하단에 자판 모양을 눌러주시면 원래 자판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자, 해야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제가. 그런데 이 어디서 띄었어야 할지 약간 우리 한국말이 약간 어렵기도 해요. 띄어쓰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저희가 또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려면 시간 대비 또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깜빡깜빡 커서가 맨 끝으로 가 있죠. 오른쪽 맨 마지막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아까 그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누르게 되면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입력한 글자와 그 다음에 얘가 수정해준 글자와 보시게 되면 띄어쓰기가 첫 띄고 번째 하고 할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 붙어 있었죠. 근데 해야 띄고 할 띄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얘가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해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맞춤법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색, 띄어쓰기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뭐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제가 뭐가 틀렸는지 얘가 또 직관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뭐냐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는 문구를 고쳐줬기 때문에 여기 V 체크만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저는 전송만 하면 끝. 간단하죠?
그래서 글씨를 내가 띄어쓰기가 자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얘만 눌러서 V 체크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다 띄어쓰기가 되고 맞춤법도 교정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키패드를 눌러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A는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눌렀더니 이 기능은 뭐냐면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 번역이 가능하냐? 오른쪽에 양쪽 화살표 모양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 프랑스, 러시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 이렇게 동일하게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를 입력 언어를 한국어를 번역 언어 영어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동일하게 첫 번째 제가 아까 글씨 쓴 거를 그냥 붙여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입력한 거를요. 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글자만 입력을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전송만 하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파고에 가서 번역 앱을 써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눌러서 영어를 이번에는 한국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라라고 희미하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영어를 쓰시면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쓰세요. 저는 여기를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눌러서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밑에다가 붙여 넣으셔야 위쪽으로 글씨가 수정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으실 분이나 쓰실 분은 여기 아래쪽에다 쓰셔야 위에 게 번역이 되면서 보낼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도 여기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굉장히 신박하죠? 자, 여기서 X를 눌러서 이제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얘는 제가 조금 전에 복사했던 애들이 보이는 클립보드예요. 자, 얘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우리가 아까 편집했었던 그 앱들 있죠? 앱이 아니라 아이콘들. 안 보이시죠? 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저희가 편집했을 때 이렇게 끌어서 올렸던 아이콘들이 보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자판을 눌러서 원래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자, T는 뭔지 한번 T는 뭔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T. 자, 제가 지금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 모드예요. 카메라 모드. 제가 제 거 있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한 손이라서 정확하게는 못 찍었지만 이렇게 찍으면은요. 제가 찍었던 화면이 얘가 찍히면서 글자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글자만 추출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글자를 타이핑하지 않고 그냥 찍기만 해도 글자만 가지고 와서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도 가능하지만 저는 지금 이쪽에 글씨가 잘렸죠. 이거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지우냐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다 눌러보면 선생님들 화면에서 하시면 돼요. 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조금 전에 있던 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네이비를 누르면 또 얘가 글씨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단어들만 이렇게 또 추출이 가능해요. 얘도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글자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V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입력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만 추출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글자를 여기다가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래쪽 하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이크 기능인데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보드에서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자, 다시 한번 눌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이렇게 누르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글씨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힘들게 누르지 말고 마이크로 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눌러서 성공이란 단어처럼 모호한 것도 없을 것이다. 자, 여기는 살짝 오타예요. 오타는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콕 눌러서 자, 키패드로 변경이 안 됐을 때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호한.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눌러서 다시 한번 다음 칸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다음 줄로 이렇게 보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발음이 안 좋나 봐요. 자,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번에는 100% 인식이 제대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힘들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세요. 문자를 보낼 때도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집에 있을 경우에는 거의 마이크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쪽에 키패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연필 모양은 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얘를 전송을 하고 다시 한번 연필 모양을 눌러서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여기다가 내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연필 모양을 눌러서 색깔도 지정 가능하고요. 이런 굵기 아니면 뭐 진한 농도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저는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여기야 라고 이렇게 또 알려줄 수도 있죠. 제가 손가락에서 좀 지저분한데 자, 여기야 위치가 이렇게 써서 V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직은 얘가 바로 가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낼 건지 한번 선택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저는 저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저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폰 자체에서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그림만 그릴 수 있냐? 아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연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카메라 모양도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찍어도 되지만 여기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와도 돼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연필로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연필 버튼을 눌러서 자, 색깔을 선택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를 체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V 체크. 그리고 누구한테 보낼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미지 사진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 놓으려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또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하셨어야 돼요. 엄청 번거롭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키패드에서 바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쪽 하단을 클릭을 해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크크. 여기는 저는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한번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원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펜수,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뭐 재밌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눌러주시면 이것 또한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활용하셔도 괜찮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자, 하트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런 글자 스티커도 이렇게 또 활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눌러보시고 어떤 단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아래쪽 하단에 my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여기를 눌러서 우리가 내 얼굴을 가지고 와도 되고 누군가가 재미있는 뭐 이미지를 가지고 와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굴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특별한 스티커를 만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my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버튼, 내 사진으로 쉽게 스티커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있죠. 더하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남들이 다 쓰는 식상한 스티커는 그만.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내 얼굴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한 뭐 연예인 얼굴 넣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 거예요. 자, 스티커 추가하기 클릭. 자, 지금 제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다 얼굴 찍어 주시면 돼요. 얼굴을 대고 아래쪽 카메라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저는 갤러리에서 한번 선택을 해서 이분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제 얼굴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을 꽉 맞춰주는 게 예뻐요. 자, 그리고 V 체크를 눌러주면은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줘요. 근데 스티커는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 이미지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 그리고 새롭게 또 얼굴을 넣어서 만들 때는 동일한 스티커는 만들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거를 세 개 만들 수 있고, 뭐 만약에 여기다가 이 동일한 스티커에다가 다른 사람 또 이미지를 넣으면 남아있던 이 이미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V 체크. 자, 그러면 지금 스티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하신 분들 계실까요? 이거를요, 우리 단톡방에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자, 만든 스티커를 어떻게 보내느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호, 언제 또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자, 여기서, 자, 우리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쪽 하단 클릭. 자, 그리고 하트 클릭. 그리고 마이 클릭해 주시면 내가 만든 이모티콘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 바로 보내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거치죠. 채팅을 눌러서, 자, 우리 방 택해서 잠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 내 얼굴 넣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저번 수업에 같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저번에 했던 엣지 패널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네이버로 가주세요. 네이버. 자, 네이버 가서 자, 네이버 가서 잠시만요. 네이버 지금 홈 화면이죠. 처음 화면. 여기 검색창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입력해 주세요. 이름. 다시 공유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자, 그리고 돋보기 클릭. 그리고 저는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얼굴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얼굴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따올 거예요. 어떻게? 저번에 만들었던 엣지 패널을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는 여기만 따올 지금 그 화면은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영역만 복사하는 기능이었죠, 이게. 그래서 우리 사각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타원형을 선택해서 자, 얼굴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움직이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해야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자,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 저장.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전 단계로 갈 거예요. 자, 전 단계로 가려면 세로 3선. 아래쪽에 세로 3선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저희 방으로 눌러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용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자, 아래쪽 하단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는 공유 사진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야 되겠죠. 스티커를요. 자, 볼게요.
자, 아래쪽에, 중간 쪽에 하트 모양. 아이고, 하트 모양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이를 눌러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야 더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더하기 버튼 클릭. 그리고 우리는 추가할 거예요. 자, 스티커 추가하기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갤러리, 제 얼굴이 너무 보인다. 여기 갤러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갤러리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얼굴만 가지고 공유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자, 그리고 V 체크. 얘가 한번 물어보죠. 이거로 만들 거니, 이거로 만들 거니, 이걸로 만들 거니. 자, 세 번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 V 체크.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 여자분 스티커하고 공유 스티커 두 개가 저장이 됐어요. 만약에 첫 번째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제가 저장을 했으면 여기 여자분의 기존에 있던 스티커는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티커를 택하면 그 기존에 있던 건 없고 새롭게 만든 스티커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하트를 눌러서 이번엔 이제 만드신 거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이. 자, 여기에서 보내고 싶은 사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확인. 그러면 공유님의 맞아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스티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또 우리 아이들 얼굴 넣어주면 굉장히 또 좋아하겠죠. 잘못 보내셨나요? 진심인가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여기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요, 우리가 첫 번째 처음에 들어갔던 화면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키보드 높이를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계속 안 올라오죠. 원래는 얘가 키패드가 이렇게 꼭 올라와서 내가 이걸 보면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꼭 테스트 하시고요. 이렇게 테마, 툴바 여기서 반드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갈게요. 아래쪽에 꺽쇠 이전 버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자, 안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내가 여기에서 홈 버튼 눌러서 유튜브로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바로 누르면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키패드가 기본적으로 문자만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능으로요, 모든 게 다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하실 거는 또 추가해서 여기서 또 활용하시면 되고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검색도 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바로 만약에 삼성 키패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점점점 자판 모양이 보여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바로 삼성 키보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삼성으로 바뀌었죠. 나는 삼성 말고 다시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변경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점점점 키보드 모양을 눌러서 바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누르시게 되면 또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내가 또 상황에 맞게끔 아우 나 이거 불편하다 했을 때는 여기서 삼성 키보드 나는 바로 뭐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클릭해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설정에 가서 또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이제 20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일 처리도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